안녕하세요, 니트 쉼터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가방은 초보자도 쉽게 떠볼 수 있는 작은 쇼퍼백입니다. 사랑스러운 원피스나 편안한 청바지 차림에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짧은뜨기하고 겹짧은뜨기하고 그 두 가지만 사용했는데도 독특한 무늬가 만들어져서 뜨는 재미가 있는 가방이에요. 저는 이제 포인트를 주려고 가방 끈을 부자재로 사용을 했는데 실이 네볼에서 충분히 남거든요. 가방 끈을 충분히 뜰 수 있을 정도의 실이 남으니까 가방 끈을 떠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가방이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휴대폰, 니터의 생명인 바늘집, 팩트, 립스틱 다 넣어도 공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들었을 때 아주 들기 편한 가방이 되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샘플로 뜬 실 색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818번 머스타드, 그리고 바닥은 아이보리를 썼어요. 밝은 느낌이라서 아이보리를, 두 번째 퍼플, 제가 가장 이 가방에 끌려서 샘플로 처음 제작했던 실이에요. 817번. 그리고 가방 바닥은 블랙을 썼는데 그 블랙을 써도 되고 어두운 갈색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블랙을 썼어요. 그런데 어두운 갈색도 잘 어울립니다. 다음 어두운 카키, 실번호 814번이에요. 이렇게 얘도 가방 바닥을 저는 블랙을 썼고요. 브라운을 써도 잘 어울립니다. 우선 실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실은 잉카라는 실인데 부직포 느낌의 넓은 테이프 사형태입니다. 색감도 독특해서 어떤 무늬를 떠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설명을 보시면 45g 정도의 실이고 비스코스 30%, 폴리에스테르 70%, 되게 부드럽지만 강한 실이니까요. 내구성도 좋은, 가성비 좋은 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 잉카실 4볼, 손땀에 따라서 3볼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4볼이 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끈을 실로 뜰 수도 있고 여유 있게 4볼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구멍이 38개짜리 18 곱하기 5cm의 가방 바닥이 필요하고요. 바늘은 모사용 6호, 가위, 돗바늘, 마커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마커는 몇 개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재료 소개할 때는 제가 검은색과 그 잉카실 817번을 소개해 드렸는데 촬영할 때는 좀 더 밝은 실로, 잘 보이는 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방 바닥 38개짜리 가방 바닥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4군데를 해놨는데요. 여기 모서리에서 4코 떨어진 지점,
거기서 또 4코 떨어진 지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코 떨어진 자리, 여기도 4코 떨어진 자리, 이쪽도 똑같이 대칭이 맞아요. 4코 떨어진 자리에 마커를 표시해 뒀는데, 이유는 제가 뜨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전체 38개 구멍에다가 2코씩 다 뜨면 76코가 돼요. 제가 원하는 무늬는 6의 배수라서 76코는 6의 배수가 아니니까 저는 72코로 진행하려고 이 마커로 표시해둔 이 4군데는 모두 2코씩 뜰 건데, 이 4군데만 1코씩 뜰 거고요. 만약에 좀 더 큰 가방을 원하신다 그러면 이 구멍 필요 없이 모두 다 2코씩 다 떠주고, 여기 양쪽 끝, 여기 이 구멍에는 3개씩 떠주시면 무늬가 더 생기는 좀 더 큰 가방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시험뜨기 할 때 떠보니까 78코로 했을 경우에는 뭔가 무늬가 밀리는 느낌이 들고, 저는 작고 앙증맞은 가방이 더 예쁠 것 같아서 72코로 결정을 했으니까 72코든 78코든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뜰 때 이 가방 바닥에 돌출된 부분이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늘은 몸판을 뜰 때는 6코 바늘을 쓸 건데, 이 바닥에서 뜰 때는 바늘을 한 호수 작은 걸 쓰셔도 괜찮아요. 보통 6코 바늘 정도면 잘 빠져나오지만 그래도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바늘을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바늘을 겉쪽에서 찔러 넣습니다. 그래서 실을 감아서 이렇게 나와서 한번 빼줍니다. 자, 지금부터 코수가 들어갈 거예요. 바늘을 구멍에 넣어서 감아서 빼고, 자, 빼주시고 이 자리에 첫 코 마커를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한 코 더, 그 구멍에 한 코 더 떠줄 거예요. 자, 빼주시고 바늘을 넣어서 이 실을 감아옵니다. 이렇게 감아오고, 이 실은 뜰 때 이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바늘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실이 이 바늘 위에 오도록, 그 상황에서 바늘을 빼주시면 이 실이 뒤쪽에 숨겨지게 됩니다. 나중에 실 정리가 훨씬 편해져요. 그래서 빼주시고, 자, 감아서 빼주시고, 지금 짧은뜨기를 하고 있어요. 바늘을 감아서 빼주세요. 그러면 2줄이 걸리면 빼주시고, 다시 바늘을 그 구멍에 넣어서 실을 감아 오시고, 2줄이 있으면 감아서 빼주시고, 지금 한 코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씩 하고 있어요. 감아서 빼주시고, 짧은뜨기를 이렇게 한 코에 2개씩. 처음 뜰 때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게 편물이 아니고 가방 바닥이기 때문에 가죽이라서 여기 공간이 넓어서 실을 감아오는 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만 지나면 어렵지 않은 가방입니다. 자, 2개. 짧은뜨기, 아이고, 감아서 빼고, 자, 이 핀을 뽑으시면서 핀을 뽑은 자리에는 1개만 떠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2개씩.
감아워서 빼주시고 다시 넣고 감아와서 빼주시고 다시 두 번째 핀이 왔네요. 여기는 한 번만 짧은뜨기 하나. 자, 보시면 다 두 개씩 있고 하나 둘 하나. 다시 두 개씩 다음 핀이 있는 자리까지 떠줄게요. 감아서 세 번째 핀이네요. 핀 뽑아주시고 그 자리에는 다시 하나. 사실 이 한 코씩 뜨는 위치가 살짝 달라도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대칭이 맞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그것만 유의하셔서 해주시면 마지막 한 코 자리 다시 두 코씩 감아 올려서 빼주시고 감아 올려서 빼주시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핀을 빼주시고 그 자리에 빼뜨기는 자 보세요. 이 핀 뺀 그 자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이렇게 빼주고 이 코도 빼주고 이게 빼뜨기예요. 보통 빼뜨기를 알려드리면 짧은뜨기 하는 분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넣고 감아와서 빼고 자 그리고 사슬 세움코를 하나 해줄 거예요. 그리고
짧은뜨기를 이 세움코 했던, 빼뜨기 하고 세움코 했던 그 자리에 짧은뜨기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 부분을 넘기고 여기에다 뜨면 한 코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움코를 하시면 그 빼뜨기 했던 그 자리, 그 구멍에다가 보시면 보세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감아서 빼고 감아서 빼고, 이게 짧은뜨기예요. 지금은 바닥이 없는 상태에 제대로 된 짧은뜨기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짧은뜨기 한 단을 늘리거나 줄이는 거 없이 쭉 한 단을 뜰 거예요. 바늘을 넣고 감아와서 이 두 줄을 다시 감아서 빼주시고, 바늘을 다음 코에 넣고 실을 감아와서 다시 감아서 빼주시고, 자, 다음도 넣고 감아와서 다시 빼주시고, 이렇게 계속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고 감고 빼고, 자, 넣어서 감아와서 이 두 줄을 감아서 빼주시면 짧은뜨기가 돼요. 짧은뜨기 한 단을 쭉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짧은뜨기, 짧은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떴을 때, 다음에 여기서 뜰 때 어디까지 떠야 하는지가 고민이 되거나 어디에 빼뜨기 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아서 이 핀을 꽂아두는 건데요. 어디까지 떠야 하냐면, 빼뜨기 하고 사슬을 올리면 이 핀 꽂은 이 옆과 이 옆 두 코는 가짜 코예요. 그래서 이 코는 두 개는 코로 세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다 뜨고 나면 바로 이 핀 꽂힌 자리에다가 다음 코를 진행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2단부터는 제가 세움코를 하지 않고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진행을 할 거라서 첫 코를 표시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코를 뜬 다음에 핀을 그 자리에 딱 꽂아 주시고, 이렇게 꽂아 주시고 계속 한 코에 하나씩 1단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2단도 다 뜨고 돌아올게요.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둘, 세 코를 떠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예쁜 무늬가 나오는 3단입니다. 3단은 이 핀 꽂은 자리, 그 코에 바로 뜨는 게 아니고요. 하나, 여기 아래 칸, 2단 아래 칸에 넣어서 이렇게 겹 짧은뜨기를 떠줄 겁니다. 여기에서 이 인카시를 선택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자, 코를 떴을 때 이렇게 쫙 펴지면서 무늬가 예쁘게, 여기 첫 코에 핀 꽂아 주시고, 자, 다음 세 코는 그냥 일반 짧은뜨기 하나, 둘, 셋. 그러면 다음 세 코는 다시 끌어올려 뜨는 겹 짧은뜨기. 이게 코가 지금 이 모퉁이 때문에 이렇게 밀려 있어요. 이렇게 이 아래, 다음 구멍은 다음 코 아래 여기 올려서 떠주시고요. 올려서
떠주시고요. 이렇게 이 부분이 너무 쫀쫀해지면 무늬가 너무 눌려서 미워질 수 있으니까 힘 조절을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짧은뜨기 3코, 하나, 둘. 여기 모서리가 아닌 데는 코 찾기가 훨씬 쉬워요. 하나, 둘 아래 끌어올려서 겹 짧은뜨기. 이렇게 넣어서 겹 짧은뜨기. 자, 넣어서 너무 안 펴졌다 싶으면 살짝 펴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겹 짧은뜨기. 이번 단도 제가 무늬 다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무늬를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자, 겹 짧은뜨기. 자, 겹 짧은뜨기. 겹 짧은뜨기. 그 다음에 일반 짧은뜨기를 3개를 뜨고 나면, 자, 보세요. 제가 72코를 했으니까 나누기 6 하면 무늬가 12개가 나와야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아주 무늬가 딱 맞게. 자, 다음 두 번째 무늬 진행하겠습니다. 첫 코를 뜬 다음에 지금 여기 겹 짧은뜨기 위에는 일반 짧은뜨기 하나, 둘, 셋, 계속 짧은뜨기를 쭉 떠주실 건데요. 아까 1단, 2단, 3단 했던 것처럼 1단과 2단은 그냥 짧은뜨기를 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4단, 5단은 짧은뜨기만 쭉 돌아오시면 됩니다. 저도 진행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하나, 여기 마커 전까지 떠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무늬가 아까는 겹 짧은뜨기 먼저 시작했던 1단에서 3단까지 무늬라면 이번에 4단, 5단, 6단에서는 그냥 짧은뜨기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첫 코 떠주고 핀 꽂아주시고 나머지 두 코는 그냥 짧은뜨기, 그 다음에 다음 3코는 겹 짧은뜨기를 떠주실 거예요. 해서 당겨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아주 예쁘게 펴지는. 자, 그리고 다시 3코는 그냥, 다음 3코는 겹 짧은뜨기. 하나, 둘 아래 겹 짧은뜨기, 겹 짧은뜨기. 이렇게 떠주시면 3개는 그냥 겹 짧은뜨기, 겹 짧은뜨기, 겹 짧은뜨기. 이렇게 6단도 일반 짧은뜨기 3개와 겹 짧은뜨기 3개로 쭉 떠갖고 돌아오시면, 자, 무늬 보이시죠? 겹 짧은뜨기와 겹 짧은뜨기가 격자 무늬로 나타납니다. 자, 다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육단 무늬를 한 세트만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일반 짧은뜨기 3코, 겹 짧은뜨기, 세 코. 자, 이번에는 7단이 왔는데요. 7단은 또 1단과 마찬가지로 그냥 짧은뜨기를 쭉, 7단과 8단은 1단하고 2단하고 같은 방법이에요.
9단도 마찬가지 3단하고 같은 방법이니까 제가 7단, 8단 진행해서 돌아오겠습니다. 8단을 몇 코만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짧은뜨기를 8단 쭉 핀 있는 데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핀을 빼고 나면 9단 겹 짧은뜨기를 할 순서가 돌아옵니다. 자, 여기 9단을 뜰 때 겹 짧은뜨기를 하면 이 전 6단의 무늬와 살짝 겹치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양은 왜 그렇게 됐냐면 첫 단 뜰 때 세움코를 했지만 두 번째 단부터는 제가 세움코를 하지 않고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무늬를 만날 때 이렇게 살짝 겹치는 느낌이 나는데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겹짧은뜨기 보통 하나, 둘, 셋 겹짧은뜨기가 나오는 모양이니까 그거 무시하시고 그냥 그대로 겹짧은뜨기 3개, 짧은뜨기 3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어디까지 뜨냐면요. 겹짧은뜨기 3개, 짧은뜨기 3개 이렇게 쭉 계속 반복해서 3단씩 반복해서 쭉 떠주시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겹짧은뜨기 무늬가 2, 4, 6, 8, 10, 12, 14 그러면 이게 42단이에요. 처음에 가방 테두리에 떴던 그 한 단을 빼고 무늬뜨기만 42단을 쭉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쭉 여러분도 반복해서 돌아와 주세요. (42단) 마지막 무늬를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짧은뜨기 하나, 둘, 셋, 그리고 아래 겹 짧은뜨기 3개. 지금부터 다시 짧은뜨기를 2단을 더 떠주겠습니다. 핀 꽂아 주시고요. (44단에서) 몇 코만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45단은 겹 짧은뜨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떠줄 거니까요. 자, 겹 짧은뜨기, 겹 짧은뜨기. 이 단을 다 돌아왔을 때 겹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굳이 핀을 꽂지 않아도 시작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겹 짧은뜨기 45단 다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겹 짧은뜨기를 다 진행해 주시면 이번에는 가방의 마무리 쭉. 자, 여기 겹짧은뜨기 했던 첫 코부터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 빼뜨기 한 자리는 초보분들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핀을 꽂아 두겠습니다. 빼뜨기, 빼뜨기.
빼뜨기를 쉽게 하는 방법. 그 초보분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여기가 단단해져요. 그래서 빼뜨기를 하고 나면 갑자기 무늬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을 빼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제끼면서 빼면 그 쫀쫀해지는 거를 조금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빼도 별 지장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제끼면서 뺀다 생각하고 해주시면 훨씬 모양이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전체 편물 크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요. 제가 빼뜨기를 다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빼뜨기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 빼뜨기 마지막 코 여기에서 실을 잘라주시고요. 정도 나는 방법은 자, 이 상태로 그대로 바늘을 빼줍니다. 그리고 핀도 빼주시고요. 실을 돗바늘에 끼워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빼뜨기 했던 두 번째 코에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 체인이 다 걸리도록 가로질러서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뺀 다음에 이 실을 너무 당기지 마세요. 이 상태에서 이 실 나와 있는 그 자리로 거꾸로 집어넣어 주십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뺀 자리,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리고 당겨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계속 떠온 것 같은 모양이 됩니다. 자, 이대로 이 뒤에 살짝 이 실 하나에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이 과정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마무리 단단하게 해주시고 여기 코 뒤 사이로 숨겨줍니다. 이렇게 숨겨주면 끝. 이대로 잘라도 되고요. 다시 이렇게 옆자리로 옮겨서 다시 돌아오면 완벽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하고 실 잘라주세요. 예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가방끈 할 때 다시 뵙겠습니다. 자, 그럼 가방끈을 달아 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이 반대쪽 끈을 달아 왔고요. 반대쪽 끈을 달았던 방법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 폭을 보시면 23cm 정도 돼요. 23cm면 가운데가 11.5 되는 지점에 핀을 꽂아 주시고요. 여기 중심에서 양쪽으로 6cm에 핀을 꽂아 주세요. 이렇게 중심 핀은 이제 없어도 되고요. 양쪽으로 6cm 중에 이 가죽 끈이 이렇게 몸판 마지막 무늬 아래점에서 이 핀을 벗어나지 않도록 고정해 주시면 적당히 들기 좋은 가방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벌어진다거나 그건 취향이긴 하겠지만
조금 안정감 있게 이렇게 12cm 안쪽에 가방끈이 위치할 수 있도록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달아 보겠습니다. 보통 끈 달 때 쓰는 바늘은요, 끝은 뾰족하고 귀는 살짝 큰, 저는 그 중에서 지금 좀 큰 귀를 선택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가죽끈에 비해서 이 구멍이 작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넣었을 때 쏙 들어가면 그 바늘이 쓸 수 있는 바늘이 되겠습니다. 가죽 바늘이 가장 좋겠지만 가죽 바늘은 없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고, 자, 실을 잘라서 두 줄 바늘귀에 낍니다. 바늘귀에 끼우고 나서 이렇게 고정을 하셔서 안쪽에서 구멍, 두 번째 구멍으로 나오시면 돼요. 두 번째 구멍으로 나오기 힘드시면 이렇게 찾아서, 우선 이걸 세게 당기시면 안 됩니다. 이 고리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서 그 고리 부분에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고정이 되고요. 저는 쭉 내려갔다가 여기 이 폭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하기에는 뭔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두 번을 진행하려고 해요. 꼭 두 번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자, 처음에는 자꾸 움직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다음 윗구멍으로 가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 아랫구멍으로 통과. 다시 윗구멍으로. 이렇게만 해도 단단하게 고정되었다 싶으시면 뒤에서 매듭을 지어서 숨겨 주셔도 되고요. 저는 한 번만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완벽히 잘 달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올 중에 한 올만 옆으로 살짝 이동해서 이렇게 실을 걸어서 살짝 이동해 주시면 둘이 서로 다른 위치가 되어서 둘을 묶어주면 매듭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돗바늘에 끼워서 뒤쪽으로 살짝 이동해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가방끈 예쁘게 달아 보시고요. 만약에 꼭 가방끈이 아니어도 저는 새우뜨기로 이 길이를 떠주면 예쁜 가방끈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포인트를 주려고 저는 가방끈을 사용을 했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 실로, 남은 실로 가방끈을 만든다고 하면 가방 어디에 다른 포인트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쪽도 같은 방법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가방끈을 다 달아주셨으면 이렇게 가방 사이가 벌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석 단추를 안쪽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가방 끈으로 사용할 새우뜨기 끈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부자재 가방 끈처럼 40cm를 뜰 거고요. 40cm. 새우뜨기 영상은 다른 분들 영상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겠지만 이 가방 뜰 때 새우뜨기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 끈을 꿰매줄 실 길이를 좀 길게 남겨두고요. 이렇게 돌려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 2코, 그리고 2코 중에서 처음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끌어올려서 짧은뜨기. 새우뜨기는 무늬를 내는 원리가 뭐냐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 실올이 이 돌려지는 부분을 감싸면서 생기는 무늬를 살려서 뜨는 무늬거든요. 자, 이번에는 돌리고 나면 여기에 실이 한 올이 보여요. 여기 실 보이는 한 올. 이번에는 한 올이라서 여기 넣어서 한번 빼준 다음에 다시 2줄 한꺼번에. 짧은뜨기는 짧은뜨기인데 바늘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무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잡은 상태에서 가운데 손가락이 이 부분을 잡고 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실올이 2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넣어서 뒤에 있는 실을 감아옵니다. 이렇게 2줄이 생기면 다시 감아서 빼주시고요. 다시 이대로 가운데 손가락으로 눌려서 돌려서, 그러면 여기 생기는 올 여기에다 이렇게 넣으면 2올이 다 걸려요. 넣고 감아서 빼주시고 다시 감아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돌리면 여기에 생기는 이 올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실을 걸어서 들어가면 안 되고 이 2올만 감아서 빼주시고 짧은뜨기 돌려주시고, 자, 이렇게 2줄 짧은뜨기.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연습해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바늘을 이렇게 넣으면 이 실을 걸을 확률이 높아져요. 살짝 앞쪽에, 이 실을 걸지 않을 앞쪽에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잘 걸립니다. 감아서 빼주시고 사슬을 감아서 빼주시고, 자, 넘겨주시고, 다 똑같이 바늘을 넣어서 감아서 빼주시고 짧은뜨기 돌려서 바늘을 넣고 감아서 빼주시고 짧은뜨기 감아서 돌려서 넣고 감아서 빼주시고 짧은뜨기. 이렇게 쭉 40cm를 진행하겠습니다. 다 진행하고 돌아올게요. 주시고 돌려서 떠주시고요. 빼주시고. 새우뜨기를 거의 다 진행해서 돌아왔습니다. 몇 코만 더 뜨고, 아까 제가 쟀을 때는 한 서너 코만 더 뜨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40cm를 재라고 말씀드렸을 때 40cm는 그냥 그대로 말고 살짝 당기는 느낌이 되도록, 그때 40cm 그냥 보면 한 39cm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상태로
끝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방을 들고 다니다 보면 뜬 끈이기 때문에 가방이 살짝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 똑같이 바늘 넣는 건 똑같고요. 뺄 때 이 두 줄과 마지막 남은 한 줄까지 다 빼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를 그냥 그대로 빼주시면 여기가 느슨해져요. 그래서 사슬뜨기 하는 것처럼 한 번 더 감아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됐을 때 가방에 달아줄 거예요. 가방 끈 다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방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써본 결과 샘플 작업을 여러 가지 색상을 하니까 보통 진한 색이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었어요. 이 면적도 조금 더 넓은 느낌이었고, 그래서 가방 사이즈가 한 1, 2cm의 오차가 있더라고요. 여기를 쟀을 때 이 가방은 24. 가죽 가방 끈 달 때 그 가방 끈은 23cm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여기 진한색 했을 때는 24, 25 가까이 되거든요. 물론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길이도 한 1cm 정도가 두꺼운 실이 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실 남는 양도 연한 색이 조금 더 많이 남는 느낌이었고, 자, 지금 가방 끈을 달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40cm 짜리 끈 2개 가져왔고요. 자, 끈 다는 방법. 가죽 가방 끈 달 때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가운데 부분, 그러면 얘는 24cm니까 중심이 12cm가 되겠죠. 12cm. 여기 12cm에서 오른쪽으로 6cm, 왼쪽으로 6cm에 핀을 꽂아 주시고요. 여기 중심 핀은 빼주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달아줄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뜯어 보면 여기 끌어올려뜨기 한 자리가 여기가 작지 않아요. 그 구멍에 이렇게 뒤쪽에서 바늘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겨진 실 쪽을 바늘에 걸어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꽉 당기면 그 안으로 쏙 들어가요.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여기 이만큼. 어느 정도 올라올 거냐면 여기에서 얘를 만날 정도. 가죽끈이 40cm에서 이 아래까지 꿰매졌거든요. 그래서 얘는 40cm에서 이 아래로 내려갈 정도의 부분이 이 안쪽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얘하고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돗바늘을 이용해서 자, 여기 안쪽에다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이 가방 편물은 건드리지 않고 이 새우뜨기 끈하고만 연결해서 해도 충분히 단단하게 고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로 다시 통과. 안쪽 새우뜨기 쪽으로 통과. 다시 이 부분 통과. 이렇게 한 서너 번 해주시면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실 하나를 걸어서 매듭 해주시고요. 이렇게 감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바늘을 이 실 끝 가까운 실 하나를 겁니다. 이렇게 바늘에 넣어서 이 실을 감아주시면 매듭이 한번 지어지고요. 이 실들을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안쪽이니까 별로 표나지 않게 이렇게 숨겨줍니다. 그 다음에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바늘을 여기 안쪽 구멍에 넣어서 이 달려있는 실을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여기 끈 부분이 이렇게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정하면 여기 잡았을 때 꼬이거든요. 그 부분이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펴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쪽과 같은 방법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가방끈이 아주 예쁘게.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가죽 가방끈을 안 달아서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플라워 라벨을 달아주시면 그 심플함이 싹 사라져요. 이렇게 라벨을 달아서 고정을 할 거니까 가방끈 다 달고 라벨 다는 방법 다시 설명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가방끈 다는 방법 보충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당기실 때 여기 가방 여기 이 부분이 여기는 굵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실만 이렇게 당기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구멍을 조금 키워준 다음에 여기 끈에 이 부분을 잡아서 당겨 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실만 당기면 끊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방뜨기에 네 자리를 다 붙인 다음에 라벨 달기 시작할게요. 이제 라벨을 달아 보겠습니다. 자, 라벨을 이렇게 꽃 모양으로 예쁜 플라워 라벨이에요. 엄선해서 골랐습니다. 어느 색상에다 해도 다 어울리는, 어느 다른 가방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떤 색상이든 다 어울리는 예쁜 라벨이에요. 자, 그럼 라벨 다는 법 시작할게요. 자, 이 라벨은 보통 핸드메이드 라벨처럼 여기에 구멍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려면 일반 실을 가지고 하면 그냥 하면 되고, 저는 연한 색은 원래 그냥 이 실로 하고 우리가 뜨개 할 때 썼던 그 실로 진행을 할 거고, 그 진한 색은 그냥 일반 실로 진행을 했어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 굵은 실로 이걸 할 때는 여기에 바늘이 잘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뾰족한 바늘로 위치를 잡아서 통과.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굵은 바늘로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굵은 바늘로 한번 넣어서 통과. 그러면 구멍이 생겨요. 그 구멍에다가 할 거예요. 내 구멍을 똑같이 그 방법을 해주시고,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셔도 되고 구멍을 모두 다 해주신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셨으면 위치를 시킨 다음에 끝이 뾰족한 바늘로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늘이 안쪽에서, 안쪽 어디냐면 여기 라벨 귀퉁이 옆쪽이어야 해요. 우선 옆쪽에서부터 바늘이 나온 다음에 위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위치 시켰을 때 여기 딱 맞도록 이렇게 조금 당겨서 아까 뚫었던 구멍 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그래도 굵은 실은 잘 안 들어가니까요. 신경 써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사선으로 오도록 고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움직이지 않도록 한 번은 묶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묶어주시고 이 옆쪽까지 이동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이동할 때는 굵은 돗바늘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올 숨기듯이 안쪽으로 가방끈을 걸었네요. 자, 안쪽으로 이동.
이렇게 이 패브릭 라벨 이쪽 귀퉁이가 있는 데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나가는 거는 이 굵은 바늘로 나가도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갈 때 얇은 바늘, 그래서 아까 뚫었던 구멍 그 부분에 이렇게 위치시켜서 당겨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귀퉁이도 같은 방법으로 여기 이동해서 여기, 그 다음에 이동해서 여기 다 한 다음에 실 정리할 때 돌아올게요. 자, 마지막 귀퉁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마지막 여기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까 뚫었던 구멍이 좀 작아졌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스티치담이 사선이 되도록, 사실 이 라벨의 위치는 저는 이곳에 했지만 뭐 여기에다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기 원하는 좋아하는 위치에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엔 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 실은 한번 묶어준 실이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라주시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감아서 매듭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실 숨기듯이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부분으로 숨겨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올가을에 제가 사랑해줄 가방일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